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그 어렵다는 삼국시대를 갖다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1부, 2부, 3부 나눠서 파트 1, 파트 2 나눠서 좀 쉽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삼국시대가 원체가 이제 쉽지는 않은 과목이에요. 일단은 이제 힘드신 분들은 파트 1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세요. 1회독 때. 1회독 때 파트 1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들면 실제 파트 2는 있죠. 독자적인 지식 내용 양으로만 보자면 파트 1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파트 1이 기반이 돼야지 파트 2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파트 1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파트 2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파트 1 확실히 잡으시고 2회독, 3회독쯤 가서 이제 파트 2를 갖다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 2까지 안 잡히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파트 1을 반복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삼국시대 이제 한번 핵심 정리 한번 하고 있죠. 그 이후의 진도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를 우리가 그 1부, 2부, 3부로 나눴죠. 1부는 이제 뭐 거의 삼국이 성립된 시기 있죠. 삼국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고구려 혼자서 그러니까 중앙집권화의 길을 갖다 걷고 있는 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삼국의 건국과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거의 배경지식 수준이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태조왕과 고유왕 두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커플 얘기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태조왕과 고유왕이 둘이 커플로서 있죠. 태조왕이 이제 시작해주면 고국천왕이 이제 완성하는 형식으로 중앙집권화의 초기 단계 세습과 그 다음에 또 부의 정비 이런 것들을 갖다 수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삼국시대의 얘기, 그러니까 진짜 삼국지는 삼국이 이제 한강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요 시기 2부예요. 2부. 첫 번째 마디 때는 백제가 있죠. 백제가 이제 전성기를 갖다 구가해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과정에서 고근심 등장하고요. 이 고근심의 캐릭터를 잡아야 돼요. 고이왕은 전성기를 갖다 준비해주는 왕. 항상 전성기 왕 직전에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왕이 등장해요. 고이왕. 그 다음에 근초구왕이 그 백제의 전성기 왕이에요. 그리고 침류왕은 얘는 별로 업적이 없는데 얘는 고이왕이 빠뜨렸던 중앙집권화의 양대축 중에 하나인 불교 수용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기 고구려 전성기가 열리게 돼요. 고구려 전성기에 소강장의 3명의 주인공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 그 첫 번째 전성기가 열리기 전에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왕이 등장해요. 소수림왕이 판을 갖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판 위에 북쪽에서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장수왕이 전성기를 갖다 구가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진짜 진짜 전성기왕으로 고르자면 장수왕 때가 전성기왕 때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기에는 신라 전성기가 열리게 돼 있어요. 신라는 다른 나라랑 조금 특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백제라든지 고구려보다도 국가로의 발전 단계가 되게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성기 왕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신라를 나라꿀로 만들어주는 왕이 먼저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지정왕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이 전성기 준비해주고 진흥왕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국이 경쟁하는 2부가 진짜 삼국지거든요. 삼국시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예요. 요걸로 갖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벌레가 한 마리, 벌레라기보다는 그냥 귀엽게 달팽이라고 이미지하죠. 달팽이가 한 마리 이제 꾸물꾸물 기어간다는 이미지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신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팽이를 갖다 신라라는 나라랑 이미지를 갖다 일치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신라라는 나라가 있죠. 꾸물꾸물 통일을 향해서 그 다음 시기 통일을 향해서 이제 기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등짐을 하나 쥐고 있어요. 등짐. 그래가지고 이제 달팽이가 등짐지고 통일을 향해서 이제 기어가는 이 모습을 갖다 상상을 하면서 삼국시대 2부를 갖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이 달팽이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7세기 전반이 있죠. 3부의 전반부에는 신라가 상황이 안 좋다고 했어요. 신라 이제 되게 진짜 평범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신라가 이제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여줘요. 진평왕이라는 아빠 왕이 이제 되게 평범한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우리가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2개를 제시하게 돼요. 하나는 호국불교고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딸들이 그 2개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아빠가 제대로 가르쳐 주긴 했나 봐요. 결국 진덕기왕 때 나당연합이 성사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7세기 후반에 있죠. 신라가 이제 문이 삼국으로 갖다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열왕은 백제 멸망시키고 문왕은 고구려 멸망시키면서 그리고 신문왕은 실제 삼국시대 왕이 아니에요. 통일신라왕입니다. 오늘 곧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국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트 1이죠. 주인공 왕들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파트 2까지 결국 정리해야지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파트 2 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파트 2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정말 고구려 혼자 외롭게 중앙집권화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신라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2부부터, 그 파트 2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백제 전성기 때 고근침 시기 때 있죠. 고근침의 영향을 받는 국가 신라는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고 고구려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등장했던 왕들이 일명 동치미 고소예요. 동치미 고소. 동치미 고소. 자, 일명 이제 두 명의 천천 시리즈 왕이 있거든요. 천천 시리즈. 고구려의 발전을 약간 더디게 했던 두 명, 천천히 발전하도록 했던 두 명의 왕이 있어요. 백제는 고유왕이란 똘똘한 조숙한 왕이 등장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발전을 조금 더디게 했던 천자 들어가는 두 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천자가 좀 더 등신이에요. 동천왕은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공격했다가 반격을 당해가지고 수도까지 빼앗기면서 고구려의 국력을 갉아먹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자 미천왕이라는 왕은 나름대로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안평 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한사군 세력을 갖다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얘도 한계가 뭐냐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시대 때 삼국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중앙집권화인데 있죠. 미천왕이 중앙집권화로 나아가지를 갖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영토만 확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천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명의 이제 C급 왕들, 동천왕, 미천왕. 동천왕이 더 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근초구왕, 백제전성기 근초구왕 때 근초구왕에 맞아 죽는 비운의 왕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고국원왕. 삼국의 전성기 왕들이 있죠. 꼭 주변국 왕들을 하나씩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근초구왕은 고국원왕을 때려잡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장수왕은 있지 않습니까? 백제의 계로왕을 때려잡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진호왕은 백제 성왕 때려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성기 왕들이 한 명의 주변국, 경쟁국 왕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근초구왕이 제거했던 왕이 그 억울한이 있지 않습니까? 고국원 왕이에요. 이 고국 원왕이 죽으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등장하는 3인방이 소강장, 복수사망이에요. 이 고국 원왕의 아들이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이 소수리망이 이제 야 우리 아빠가 왜 죽었을까 고민하다가 있죠. 야 우리는 아직 중앙집권화가 안 됐구나 하면서 이제 평생을 중앙집권화에 바치게 됩니다. 이 소수리망은 편의상 소강장 요기 고구려 전승에 묶어놨는데 실제 시기적으로 보면 있죠. 요 고군침 시기예요. 근초구왕과 침류왕 사이에 걸려있는 왕이 이제 소수림 왕입니다. 가지고 이제 동치미 고소 정리해 주시면 자 4세기 저 백제 전성기에 지금 파트 2를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한 거예요. 제가 한 번씩 4세기 5세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 세기 간격이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세기 간격 아주 쉽고 깔끔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흘려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전성기 때 파트 2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조금 복잡해도 할만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에게 영향을 받는 왕이 있죠. 백제왕도 있어요. 백제왕도 있어요. 근데 백제왕은 되게 좀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광개토대왕한테 맞아서 항복한 왕, 아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 하면서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던 그러다가 맞았던 아신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시험에 정말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광개토대왕에게 영향을 받았던 왕으로 시험에 나오는 왕은 있죠. 신라의 뇌물쟁이 뇌물왕이에요. 광개토대왕한테 2번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첫 번째는 신라의 왜구를 토벌해달라고 뇌물을 바쳤고요. 두 번째는 있죠. 우리 신라도 고구려처럼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서 우리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쳤던 뇌물쟁이 왕 뇌물왕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에서 뻗어나가는 흐름이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면 복잡해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거 박스 2개만 완성시킬 수 있으면 우리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2개. 첫 번째 박스는 나제 동맹이에요. 나제 동맹.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이 나제 동맹이 강화되는 나제 동맹의 일종이 있죠.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 요 박스만 이제 두 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팁으로 완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계벤 동성왕에게 누가 찾아왔다? 누런 황소가 찾아왔다. 누런 소가 찾아왔다. 해서 이제 비유왕과 눌지왕 간의 나제 동맹. 근데 나제 동맹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로왕 하면서 이제 백제왕 죽어버리죠. 장수왕한테 수도 빼앗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동맹을 강화하는 거예요. 백제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에. 비계벤 동성왕, 백제왕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장수왕 막느라고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얘들이. 근데 눌지왕과 소지왕 있죠. 얘들은 나름대로 별개. 그러니까 나제동맹, 결혼동맹 말고도 업적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눌지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업적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신라의 가장 부자왕이라고 있죠. 부자세서. 그 다음에 비읍자 들어가는 업적이 하나 더 있어요. 비읍자 들어가는 업적이. 뭐였더라? 부의 정비 아닌데. 일단은, 맞아요. 불교 수용. 눌지왕 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냐면 고구려랑 바이바이 관계를 끊고 백제랑 관계를 갖다가 백제랑 그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눌지왕이 고구려 보고 바이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읍. 그리고 소수림왕은 있죠. 자, 우육시장의 소시지왕 기억나시죠? 그거 암기 팁 암기하시면 그냥 소수림왕 업적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동맹이랑 뭐 그 우육시장 소시지왕 요거 암기하면 끝이에요. 눌지왕도 마찬가지고 비비 암기하면 이제 끝이고요. 충분히 여러분 조금 노력을 하시고 이 기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노력을 하시면 이거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5세기 때 파트 2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업진 시기 때 파트 2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이때 엄청 삽질을 하고 있어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백제만 시험에 나오는데 백제 왕들 중에 2명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명 백제를 말아먹은 4대 왕. 6세기와 7세기에 백제를 말아먹은 4대 왕이 무성무의, 성의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랬죠. 그 중에서 이제 무성이 나오는 거, 무성. 무가 있죠. 지중왕 무렵에 무령왕이 활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법흥왕과 지정왕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성왕, 바로 이제 전성기인 진흥왕에게 맞아 죽은 성왕이 등장하게 돼요. 무령왕과 성왕. 무령왕은 캐릭터가 무덤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은 이제 백제 중흥을 이룬 두 번째 전성기를 이룬 왕인데 정말 비운의 왕으로서 진흥왕에게 배신당해서 죽게 되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파트 2예요. 요까지 여러분이 이 왕들의 캐릭터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왕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연결할 수 있고, 그럼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삼국시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순서 잡는 문제랑 그 다음에 왕들의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캐릭터 잘 잡고 그 왕의 업적 암기하시고 그리고 전체 흐름 연결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부. 자,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시기죠. 7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오는데 7세기 전반에는 신라가 삽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삽질하고 있었다는 말은 있죠. 고구려 백제가 더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요 시기 때 이제 백제는 무성에서 무의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무의. 자, 무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진평왕 팁다 때려오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의 딸이 무왕이랑 결혼했다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의자왕 있지 않습니까? 의자왕이 고모들 또 때리는 거예요. 고모들 때리는 거예요. 선덕여왕, 신덕여왕.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백제는 신라 때리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뭐 하고 있었냐?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로서 중국의 통일왕조인 수와 당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걔들을 갖다 연결할 때 있죠. 요 진짜 평범한 선진이, 평범한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이 뭐냐면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 애호가. 가지고 이제 영양유를 보호하였다.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세요.
이건 암기팁이 좀 저질이긴 한데 이걸 알아야지 어쨌든 왕 이름이 암기가 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좀 저질 암기법이라도 암기를 해두세요. 이 파트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완성도가 낮아요. 이게 영양왕, 그리고 이제 영유왕, 그리고 이제 보호가 아니라 보장왕 해가지고 이제 3대 왕이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등장하고, 요 시기 때 보시면 요 영양, 영유, 보호, 그 보장왕 때 있죠. 수와 당을 갖다 꺾으면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갖다가 화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게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났던 시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7세기 후반으로 가버리면 이 찐덕 여왕이 찐덕 당나라에 달라붙으면서 있죠. 이제 그 상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랑 찐덕 여왕이 결합을 하면서 있죠. 7세기 후반에 가면 자 무열왕 있죠. 무열왕이 당과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켜요. 그때 왕이 백제 이제 의자왕 후기예요. 의자왕 전기 7세기 전반에는 의자왕 되게 잘 나가는 왕이었고요. 7세기 후반에는 되게 좀 태피한 왕으로서 백제가 이제 결국 무열왕한테 멸망하게 되는 왕이 이제 의자왕이에요. 그 다음에 무열왕 아들이 문무왕 때는 있죠. 그들이 이제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구려 이제 멸망할 때 왕이 여기 영양유 보호에서 마지막 왕인 이제 보장왕이에요. 보장왕 전기는 영계소문 밑에서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영계소문이 죽어버리면서 있죠. 결국에는 이제 문무왕한테 문왕 그리고 문무왕과 손잡은 당나라한테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통일신라왕이에요.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고 있죠. 얘가 또 7세기 후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안에 이제 같이 자리를 갖다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삼국시대 있죠. 700년의 역사를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들 다시 큰 그림 한번 그려보죠. 1부, 2부, 이제 3부로 갖다 의미해요. 그리고 얘들을 갖다 이제 점선으로 1부, 2부, 3부로 갖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크게 이제 6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포인트는 고구려가 잘 나가던 시기, 밑에는 고구려가 힘든 시기예요. 고구려 혼자 발전, 고구려 전성기, 고구려 민족의 방파제. 그 다음에 밑에는 백제 전성기니까 고구려 힘들고, 신라 전성기니까 고구려 힘들고, 신라가 삼국통일하니까 고구려 힘든 시기.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가 총 6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6개 마디의 세기 감각, 세기에 대한 감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세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죠. 1세기, 2세기, 3세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1세기는 뭐냐면 0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100년까지 요 사이 시기를 1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기는 마찬가지요. 100년부터 200년까지 사이 시기를 2세기. 그리고 기원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기원전 1세기, 2세기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기원전 1세기는 0년부터 마이너스 100년까지 시기를 기원전 1세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는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년부터 100년까지 요 시기를 갖다 뭐 그 기원전 2세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기라는 개념 대충은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 세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삼국이 성립한 세기는 언제냐면 여러분 그 고조선이 멸망한 연도를 갖다 제가 안 잡아드렸어요. 심하게 잡아드리려고. 근데 고조선이 언제 멸망하냐면 대략적으로 하면 기원전 1세기 마이너스 100년경이에요. 마이너스 100년경. 정확하게 잡을 학생은 이렇게 잡으세요.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108번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에서 벗어나면 이제 보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108번뇌 마이너스 108년에 그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한나라에게.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마이너스 100년에 멸망하고 0년까지 100년 사이 있지 않습니까? 0년까지 100년 사이 고조선 멸망부터 요 시기에 삼국이 성립돼요. 요 시기에. 정확한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순서는 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신화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국된 삼국이 있지 않습니까? 0년부터 대략 700년까지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삼국이 경쟁을 해가는 거예요. 그 세기들을 갖다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마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혼자 발전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1, 2세기예요. 1, 2세기. 태조왕 고국천왕 태고가 활동하던 시기. 태고란 말이 아주 먼 옛날이라고 했죠. 그래 이제 딱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백제 전성기가 3, 4세기예요. 3, 4세기. 보통 백제 전성기 하면 4세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근초고왕이 백제 전성기 왕인데 근초고왕이 4세기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이왕 같은 경우는 3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3, 4세기.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성기가 5세기예요. 5세기.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가 6세기예요. 6세기.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시기가 전반부 얘기, 진짜 평범한 선진이가 활동하던 데가 7세기 전반이고, 그 다음에 신라가 나당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게 7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 1, 2, 두 번째 3, 4, 그 다음에 5, 6, 7세기 전반, 후반 이런 식으로 세기 감각이 잡혀집니다. 요게 딱 정확한데 딱 하나가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있어요. 어디가 오류가 있냐면 소광장에 오류가 있어요. 소광장. 소광장은 지금 5세기로 제가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4세기에 5세기에 걸쳐 있어요. 소수리망은 4세기 왕이에요. 실제로 4세기. 근초구왕하고 침류왕 활동할 때 이때.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신라 외구토벌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정확하게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딱 5세기가 시작되는 요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광개토대왕이 400년 전후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반에 걸쳐서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확하게 세기를 갖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기감각 요 정도까지만 잡고 있으십시오. 한 번씩 이제 선지라든지 뭐 여러분 교재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볼 때 이런 세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다 피와 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시대 있죠. 핵심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